어머니, 정말 창피해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죠. 20년간 숨겨온 비밀을 밝힐 때가 왔다고. 전화 한 통으로 카페의 모든 불을 껐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카페의 모든 불을 껐습니다. 며느리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죠. 아니야, 수진아. 고장이 아니라 내가 끈 거야. 여긴 내 건물이거든. 며느리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죠.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윤정숙입니다. 올해 68이에요. 서울 마포구 골목 안쪽에 있는 작은 고시원을 운영하며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1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 뒤로 혼자 살았죠. 외아들 성우는 스타트업 회사에서 마케팅 팀장으로 일합니다. 며느리 수진이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요. 수진이는 SNS에서 꽤 유명합니다. 30대 여성 CEO 롤모델이라고 기사에도 났더라고요. 저는 그 기사를 스크랩해서 방벽에 붙여뒀었어요. 자랑스러웠거든요.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성공했다는 게.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수진이와 저는 그리 가깝지 않았습니다. 명절 때마다 수진이는 똑같은 말을 했어요. 어머니, 요즘 카페 일 너무 바빠서요. 죄송해요. 그리고는 1시간도 안 돼서 일어났죠. 차례상 앞에 잠깐 앉았다가 핸드폰만 보다가 나가버리곤 했어요. 성우는 중간에서 난처해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수진이가 원래 일벌레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쁜 거 이해해야죠. 며느리도 자기 인생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수진이는 저를 볼 때마다 표정이 굳어졌거든요. 마치 불편한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요. 말투도 차가웠어요. 어머니, 그건 좀 이런 식으로 제 말을 자주 끊었습니다. 저는 혼자 생각했죠. 내가 뭘 잘못했나? 밥을 잘못 차렸나? 집이 좁아서 불편한가? 그래도 참았습니다. 며느리랑 사이 나빠지면 아들이 힘들어하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지난달 초였습니다. 성우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다음 주 토요일 은서 생일이거든. 수진이가 새로 오픈한 카페에서 파티한대. 엄마도 오셔. 손녀 은서의 생일이라니. 저는 너무 기뻤어요. 은서는 올해 7살입니다. 동그란 눈망울에 웃을 때 보조개가 생기는 예쁜 아이예요. 그런데 수진이가 은서를 자주 안 보여줘서 1년에 두세 번밖에 못 봤어요. 저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은서 선물도 샀어요. 분홍색 토끼 인형이랑 색연필 세트요. 옷도 새로 샀습니다. 연한 베이지색 블라우스랑 검정 치마요. 토요일 오후 2시, 저는 수진이 카페 앞에 도착했습니다. 루미에르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프랑스어로 빛이라는 뜻이라더군요. 유리문 너머로 풍선 장식과 케이크가 보였어요. 사람들 웃음소리도 들렸고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죠. 그 순간이었어요. 수진이가 저를 보더니 표정이 확 굳었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빠르게 제게 다가왔죠. 어머니,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목소리가 낮았어요. 웃지 않았습니다. 응? 성우가 이시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3시부터인데요. 지금은 예약 손님들이 있어서 자리가 없어요. 저는 멍했어요. 카페 안을 둘러봤죠. 빈자리가 3개는 보였거든요. 저기 빈자리. 어머니, 그 자리 다 예약됐어요. 여긴 정말 곤란해요. 수진이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마치 저를 귀찮은 존재로 보는 것 같았어요. 그때 카페 안에 있던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할머니 누구야? 왜 저러지?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손에 들고 있던 선물 봉투가 무겁게 느껴졌죠. 그럼 나중에 올게. 저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어머니. 하지만 그 말에는 미안함이 없었습니다. 그냥 빨리 가라는 뜻이었죠.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데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자꾸 났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머릿속에서 수진이의 표정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 차갑고 불편한 눈빛. 마치 제가 창피한 존재인 것처럼 대하던 태도. 왜 그랬을까요?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아니, 어쩌면 알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저는 고시원 주인입니다. 돈 많은 사람 아니에요. 명품 가방도 없고 고급 차도 없죠. 수진이 눈에는 그게 부끄러웠던 걸까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요. 왜냐하면 저에게도 비밀이 있었거든요. 아무도 모르는 2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요. 그 비밀을 꺼낼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서랍 깊숙한 곳을 뒤졌습니다. 낡은 서류 봉투가 나왔어요. 20년 동안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것들이죠. 그 안에는 주식 증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라움그룹 디자인센터 지분 12%. 손으로 만지니까 종이가 바스락거렸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구나 싶었죠. 사실 저는 평범한 고시원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젊었을 때 저는 디자이너였어요. 남편 이종철과 함께 작은 디자인 회사를 만들었죠. 1990년대 초였습니다. 우리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밤을 새워가며 기업 로고를 만들고 포장 디자인을 했어요. 처음엔 직원이 우리 둘뿐이었죠. 그런데 운이 좋았어요. 제가 디자인한 백화점 브랜드가 대박이 났거든요. 그때부터 일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5년 만에 직원이 10명으로 늘었어요. 회사 이름도 라움그룹 디자인센터로 바꿨죠. 라움은 기쁨이라는 순우리 말이에요. 남편이 지은 이름입니다. 저는 센터 이사였어요. 디자인 총괄을 맡았죠. 남편은 대표였고요.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강남에 아파트도 샀어요. 차도 바꿨고요. 성우를 좋은 학교에 보낼 수 있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남편이 갑자기 쓰러진 겁니다. 2010년 가을이었어요.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지만 결국 못 깨어났어요. 그때 제 나이 53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니까 회사가 혼란스러워졌어요. 임원들이 경영권을 놓고 싸우기 시작했거든요. 회장님 지분을 누가 가져가느냐가 문제였죠. 저는 지쳤어요. 남편 장례도 치러야 하는데 회사 일로 싸우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물러났어요. 대신 제 지분 일부만 남겨뒀죠. 12%요. 나중에 성우한테 물려주면 되겠지 싶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조용히 살기로 했습니다. 마포에 작은 고시원을 사서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왜냐고요? 화려한 게 싫어졌거든요. 돈 때문에 싸우는 사람들 보는 게 지겨웠어요. 그냥 조용히 소박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성우한테도 말 안 했어요. 엄마는 고시원 주인이야 라고만 했죠. 며느리 수진이는 당연히 몰랐고요. 수진이는 저를 가난한 시어머니로 생각했을 거예요. 남의 집방 빌려주며 근근히 사는 할머니로요. 어쩌면 그래서 저를 무시했는지도 모르죠. 자기 친구들한테 소개하기 창피했던 거예요. 우리 시어머니는 고시원해요. 이렇게 말하기 싫었던 거겠죠. 그런데 말이에요. 저는 사실 라움타워 건물주 중 한 명이었습니다. 라움그룹이 나중에 커지면서 강남에 20층짜리 빌딩을 지었어요. 라움타워죠.
그 건물의 일부가 제 지분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더 있어요. 수진이가 운영하는 카페 루미에르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바로 그 라움타워 1층입니다. 수진이는 몰랐겠죠. 자기가 빌린 카페 건물이 시어머니 소유인 줄은요. 저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피식 웃었어요. 세상 참 묘하다 싶었죠. 하지만 말 안 했어요. 괜히 말하면 수진이가 저를 돈 때문에 대하는 것 같아서요. 저는 그냥 평범한 할머니로 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카페에서 쫓겨나던 그날 이후로요. 더 이상 숨어 살 이유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깨달았거든요. 존중은 가난해서 못 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포기해서 잃는 거라는 거요. 저는 다시 서랍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조민수 라움그룹 고문. 남편 생전에 함께 일했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가끔 안부 전화를 주고받았죠. 저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어요. 조상무님, 저 윤정숙입니다. 아, 회장님, 오랜만이세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회장님이라는 말이 오랜만에 들리니까 이상했어요. 하지만 나쁘지 않았죠. 상무님, 부탁이 하나 있어요. 말씀하세요. 라움타워 1층 카페 있잖아요. 거기 전기 잠깐 끊을 수 있나요?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시죠? 곧 알게 될 거예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며칠 후에 그 카페에서 행사가 있을 거예요. 그날 제가 연락드리면 정확히 30초 동안만 전기를 차단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조상무는 더 묻지 않았어요. 대신 이렇게 말했죠. 오랜만에 회장님 목소리 듣게 돼서 반갑습니다. 필요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서운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후련했죠. 20년 동안 숨어 살았던 제가 이제 다시 나설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보였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20년 전처럼 또렷했습니다. 윤정숙, 이제 당당하게 살자.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수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저 수진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처럼 차가웠어요. 응, 수진아. 무슨 일이야? 다음 주 금요일에 저희 카페 3주년 기념 행사 있거든요. 오실 수 있으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수진이가 먼저 저를 초대하다니요. 정말? 내가 가도 돼? 네, 어머니. 가족 행사니까요. 가족 행사라는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어쩌면 수진이가 마음을 바꾼 걸까요? 지난번 일을 미안해하는 걸까요? 그래, 갈게. 몇 시에? 오후 6시요. 정장 입고 오세요. 정장? 네, 공식 행사라서요. 사진도 많이 찍을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니까 기분이 이상했어요. 한편으로는 기뻤죠. 며느리가 저를 초대했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뭔가 찜찜했습니다. 정장을 입고 오라고? 카페 행사에 정장이 왜 필요하지? 그냥 편한 옷 입으면 안 되나? 하지만 저는 생각을 털어냈어요. 너무 의심하지 말자. 수진이가 달라졌을 수도 있잖아. 저는 옷장을 뒤졌습니다. 20년 된 검정 정장이 나왔어요. 남편 장례식 때 입었던 거죠. 먼지를 털고 다려서 입어봤습니다. 거울을 보니까 제법 괜찮았어요. 비록 유행 지난 스타일이지만 단정해 보였죠. 이 정도면 되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금요일이 됐어요. 저는 아침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머리도 미용실 가서 단정하게 말았어요. 화장도 조금 했고요. 오후 5시 30분
저는 라움타워로 향했습니다. 카페 앞에 도착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다들 멋지게 차려입었더라고요. 남자들은 양복에 넥타이, 여자들은 원피스나 정장 치마를 입었어요. 역시 정장 입고 오길 잘했네. 저는 안심하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카페는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어요. 풍선 장식에 꽃다발, 샴페인 잔들이 빛나고 있었죠. 수진이가 저를 봤어요. 그런데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오셨네요. 응, 왔어. 축하한다, 수진아. 네. 저기 구석에 자리 있으니까 거기 앉아 계세요. 구석이라고요? 저는 수진이가 가리키는 곳을 봤어요. 카페 맨 뒤쪽 화장실 옆 작은 테이블이었습니다. 저기, 네, 앞자리는 다 VIP 손님들 자리예요. 어머니는 거기 계시면 돼요. 수진이는 그 말을 하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멍하니 구석 자리로 갔어요. 주변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할머니 누구야? 글쎄, 아는 사람 같은데.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젊은 남자였는데 목소리가 경쾌했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루미에르 카페 3주년을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먼저 우리 수진 대표님께서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수진이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화려한 와인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머리는 웨이브를 넣어 멋지게 내렸고요.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진이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어요. 3년 전 저는 이 작은 카페에서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직원도 저 혼자였죠. 하지만 지금은 직원이 15명이 됐고 두 번째 지점도 오픈 준비 중입니다. 사람들이 또 박수를 쳤어요. 그때였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어요. 대표님, 오늘 특별한 분들도 오셨다면서요? 네, 맞아요. 수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늘은 제 친정 부모님께서 와주셨어요. 어머니, 아버지, 일어나 보세요. 조명이 앞쪽 테이블을 비췄어요. 수진이 부모님이 일어나 손을 흔들었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죠. 우와, 부모님 너무 멋지세요. 가족 경영 최고. 저는 구석에 앉아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나는 가족이 아닌가? 저는 성우 엄마예요. 수진이 시어머니고요. 손녀 은서의 할머니죠. 그런데 왜 저는 구석에 앉아 있을까요? 왜 아무도 저를 소개하지 않을까요? 행사가 계속됐습니다. 케이크 커팅도 하고 샴페인도 터뜨렸어요. 사진도 많이 찍었죠. 하지만 그 어떤 순간에도 저는 불려나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구석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마치 투명인간처럼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사람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어요. 저도 일어났습니다. 이제 집에 가야겠다 싶었죠. 그때 수진이가 다가왔어요. 어머니, 이제 가세요. 응. 손님들 다 가셨으니까 이제 정리해야 해서요. 수진이는 미소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무적으로 말했어요. 수진아, 나 물어볼 게 있는데. 어머니, 지금 바빠요. 다음에 얘기해요. 아니, 잠깐만. 왜 나는 가족 소개 안 한 거야? 수진이의 표정이 굳었어요. 어머니, 그게 공식 행사라서요. 친정 식구들만 소개하기로 했어요. 나도 가족이잖아. 어머니, 지금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사람들 있어요. 수진이가 주변을 둘러봤어요. 직원 몇 명이 저희를 쳐다보고 있었죠.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진아, 솔직히 말해봐. 나 창피한 거지? 뭐라고요?
내가 고시원 주인이라서 창피한 거 아니야? 친구들한테 소개하기 싫은 거지? 수진이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어머니, 목소리 좀 낮추세요. 왜? 사실이잖아. 나 가난해서 부끄러운 거잖아. 그 순간이었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남아있던 사람들이 모두 저희를 쳐다봤죠. 수진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지금 정말 창피해요. 창피하다고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알았어. 내가 창피한 거구나. 어머니. 괜찮아. 이제 알았으니까. 저는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카페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뒤에서 수진이가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았지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오니까 서늘한 저녁 바람이 불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상무에게 전화를 걸었죠. 조상무님, 저예요. 네, 회장님. 지금 당장 루미에르 카페 전기 차단해 주세요. 지금이요? 네, 지금 당장이요. 전화를 끊고 30초를 셌습니다. 하나, 둘, 셋. 29, 30. 그 순간이었어요. 카페의 모든 불이 꺼졌습니다. 야! 카페 안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유리문 너머로 안을 지켜봤어요. 깜깜했죠. 핸드폰 불빛만 여기저기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정전이야? 에어컨도 꺼졌어.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금방 복구될 거예요. 수진이가 직원을 불렀어요. 민지야, 전기 차단기 확인해봐. 빨리. 네, 대표님. 직원이 뛰어갔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차단기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잠시 후 직원이 돌아왔습니다. 대표님, 차단기는 이상 없어요. 근데 건물 전체 전기가 나간 것 같아요. 뭐? 건물 전체가? 수진이가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봤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라움타워의 다른 층은 불이 켜져 있었어요. 2층, 3층, 4층 모두 환했죠. 1층 카페만 깜깜했습니다. 이게 무슨? 수진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저는 천천히 카페 안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걸어가는데 핸드폰 불빛들이 저를 비췄어요. 할머니? 아까 그분 아니에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죠. 저는 수진이 앞으로 갔습니다. 수진아. 수진이가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어머니? 가신 거 아니었어요? 아니, 안 갔어. 볼 일이 있어서. 지금 전기 나가서 정신없는데요. 나중에 얘기해요. 수진이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수진아, 이거 고장 아니야. 네? 전기 고장이 아니라고.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 보면 몰라요? 불이 다 꺼졌잖아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조상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피커폰으로 바꿨어요. 조상무님, 저예요. 네, 회장님. 지시대로 1층 전기 차단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조상무의 목소리가 카페 안에 울려 퍼졌어요.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진이가 눈을 크게 떴어요. 뭐라고요? 이제 다시 켜주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3초 후 카페에 불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환한 조명이 일제히 켜지면서 사람들이 와 하고 놀랐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수진이를 봤습니다. 수진이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입만 벙긋거렸죠. 어머니, 지금 뭐 하신 거예요? 별거 아니야. 그냥 내 건물 전기 잠깐 껐다 켰을 뿐이야.
내 건물이요? 응. 여기 라움타워 1층. 내 건물이거든. 수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소리를. 그때 카페 문이 열렸어요. 양복을 깔끔하게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조민수 상무였어요.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조 상무가 제게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회장님? 저 할머니가 회장님이라고? 조 상무가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윤정숙 회장님이십니다. 라움그룹 디자인센터 초창기 공동 설립자시자 현재 이 라움타워의 지분 12%를 보유하신 주주이십니다. 정적이 흘렀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진이를 봤어요. 수진이는 그대로 얼어붙어 있었죠. 얼굴이 창백했어요. 수진이. 수진이 옆에 있던 친정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이게 무슨 일이니? 수진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수진아, 너 나한테 물어본 적 있어? 내가 뭐 하던 사람인지. 한 번도 안 물어봤지. 그냥 고시원 주인 할머니로만 생각했잖아. 어머니, 저는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말 안 했으니까. 저는 가방에서 낡은 서류를 꺼냈어요. 주식 증서였죠. 이게 뭔지 알아? 라움그룹 지분 증서야. 20년 동안 서랍에 넣어뒀던 거지. 수진이가 서류를 보더니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옆에 있던 의자를 잡고 겨우 중심을 잡았죠. 조 상무가 덧붙였습니다. 이 라움타워는 3년 전에 리모델링 됐습니다. 그때 1층을 상가로 만들었죠. 박수진 대표님께서 임대하신 곳이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매달 내는 임대료 그 일부가 나한테 오는 거야. 수진이가 비틀거렸어요. 어머니, 저는 정말 몰랐어요. 진짜 몰랐다고요. 알아. 내가 알았으면 나한테 이렇게 못했겠지. 제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어요. 오히려 쓸쓸했죠. 근데 수진아, 그게 문제야. 너는 내가 돈이 있을 때만 존중할 사람이었구나.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수진이가 울먹였어요. 나는 그냥 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실 때마다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불편한 건 내가 불편했던 거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내가 성공하는 걸 자랑스러워했어. 진심으로. 근데 너는 나를 창피해했지. 수진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죠. 주변 사람들도 조용했습니다. 다들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는 수진이 어깨를 툭 쳤습니다. 울지 마. 이제 알았으면 됐어. 어머니, 나는 이제 안 올 거야. 너희 집에도 이 카페에도. 어머니, 제발. 오해예요. 저는 오해 아니야. 사실이잖아. 저는 조 상무를 봤어요. 상무님, 다음 주에 사무실로 찾아뵐게요. 할 얘기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저는 사람들에게 가볍게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카페 문을 나섰어요. 뒤에서 수진이가 울면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어머니.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오니까 시원한 바람이 불었어요.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20년 만에 제 정체를 밝힌 거예요. 숨어 살던 제가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온 거죠.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여보, 봤어? 내가 해냈어. 남편한테 말하는 것 같았죠. 그리고 저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서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후회가 돼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마음이 너무 편해서 잠이 안 왔죠. 20년 동안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새벽 4시쯤 핸드폰이 울렸어요. 성우였습니다. 엄마, 나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래, 아들. 엄마, 수진이한테 들었어.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응? 엄마, 왜 말 안 했어? 엄마가 라움그룹 설립자였다는 거, 건물주였다는 거. 성우가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할 필요 없었어. 엄마가 그렇게 힘들게 사셨는데 나는 하나도 몰랐어. 수진이한테 엄마가 무시당하는데도. 성우야.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내 잘못 아니야. 나도 숨긴 거고 수진이도 몰랐던 거니까.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성우가 전화기 너머에서 울고 있었어요.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할 말은 해야 했어요. 성우야, 엄마 말 잘 들어. 응, 엄마. 엄마는 이제 너희 집에 안 갈 거야. 엄마, 너희끼리 잘 살아. 엄마 걱정 말고.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수진이도 정말 반성하고 있어. 엄마한테 사과하고 싶대. 사과는 안 받을 거야. 엄마, 성우야, 사과받는다고 달라지는 게 없어. 수진이는 나를 진심으로 존중한 적이 없어. 그건 사실이잖아. 성우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을 살 거야. 너희 눈치 보면서 살지 않을 거야. 그럼, 은서는 어떡해요? 은서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하는데. 은서, 제 손녀 이름을 듣자 가슴이 찡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은서는 내가 잘 키워. 엄마는 가끔 멀리서 보는 걸로 충분해. 엄마, 성우야, 엄마 결심했어. 이제 전화 끊을게. 엄마, 잠깐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무음으로 바꿨어요. 다시 전화가 몇 번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밝았어요. 저는 씻고 나와서 간단히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책상 앞에 앉았죠. 서랍에서 오래된 유언장을 꺼냈어요.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 윤정숙은 내가 보유한 라움그룹 지분 전부를 아들 이성우에게 상속한다. 저는 그 종이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새 종이를 꺼내 펜을 들었어요.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썼습니다. 나 윤정숙은 내가 보유한 라움그룹 주식 및 부동산 지분 전부를 마포구 어르신 돌봄재단에 기부한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또렷했죠. 다 쓰고 나니까 속이 시원했습니다. 이게 맞아. 이게 내가 할 일이야. 일주일 후 저는 조상무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조상무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상무님, 부탁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저는 새로 작성한 유언장을 내밀었습니다. 조상무가 읽더니 깜짝 놀랐어요. 회장님, 이건 제 결정이에요. 변호사 연결해 주세요. 법적으로 정리하고 싶어요. 하지만 아드님은, 성우는 이미 잘 살고 있어요. 제 돈 없어도 돼요. 조상무가 잠시 말없이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고마워요. 그런데 회장님, 네, 혹시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재단 일을 도우려고요. 어르신들 돌보는 일이요. 좋은 생각이십니다. 저도 이제 늙었잖아요. 나랑 비슷한 사람들 옆에 있고 싶어요. 조상무가 미소 지었습니다. 회장님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니에요. 이제야 제대로 사는 거예요. 한 달 후 마포 어르신 돌봄재단 명예이사가 됐습니다. 처음 재단 사무실에 갔을 때
직원들이 놀랐어요. 회장님이 직접 오시다니요. 편하게 그냥 정숙 씨라고 불러요. 저도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저는 일주일에 3번씩 재단에 나갔습니다.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 나누고 산책도 했어요. 처음엔 낯설었어요. 20년 동안 혼자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75이었는데 옛날 가요를 정말 좋아했어요. 정숙 씨, 같이 노래방 갈래요? 좋아요, 순자 씨. 가요. 우리는 재단 근처 작은 노래방에 갔습니다. 김순자 할머니가 동백아가씨를 부르는데 너무 구성지더라고요. 저도 꽃밭에서를 불렀어요. 오랜만에 큰 소리로 노래하니까 기분이 좋았죠. 박철수 할아버지는 79인데 글씨를 배우고 싶어 했어요. 정숙 씨, 나 평생 글 몰라서 살았어. 이제라도 배우고 싶은데. 그럼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는 일주일에 2번씩 만나 한글을 공부했습니다. 처음엔 기역 니은 디귿부터 시작했어요. 석 달 후 박철수 할아버지가 손편지를 써서 주셨어요. 정숙 씨 고맙습니다. 덕분에 손자한테 편지 쓸 수 있게 됐어요. 글씨가 삐뚤삐뚤했지만 저는 그 편지를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어느 날 재단에서 작은 전시회를 열었어요. 어르신들이 그린 그림을 모아서 보여주는 거였죠. 저도 참여했습니다. 오랜만에 붓을 들었어요. 그림 주제는 내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뭘 그릴까 고민하다가 고시원 복도를 그렸어요. 낡은 복도, 작은 방문들, 계단 옆에 놓인 화분. 그림을 보던 재단 직원이 물었습니다. 정숙 씨, 이게 뭐예요? 제가 20년 동안 살았던 곳이요. 고시원이에요. 여기가 행복했던 순간이에요? 네. 여기서 저는 저였거든요. 누구 엄마도 아니고 누구 할머니도 아니고 그냥 윤정숙이었어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마음 알 것 같아요. 전시회 날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성우였어요. 성우가 저를 보더니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왜 왔어? 엄마 그림 보러 왔어. 재단에서 전시회 한다고 해서. 성우가 제 그림 앞에 섰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여기가 엄마한테는 집이었구나. 응. 미안해, 엄마. 나는 몰랐어. 이제 알았으면 됐어. 저는 성우 어깨를 툭 쳤습니다. 성우야, 너는 내 인생 살아. 엄마는 엄마대로 살 테니까. 엄마 행복해? 응. 정말 행복해.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진심이었죠. 성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됐어. 엄마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수진이는? 수진이도 많이 반성했어. 요즘 상담도 받고 있어. 그래. 다행이네. 은서가 할머니 보고 싶대. 은서. 그 이름을 듣자 가슴이 짠했습니다. 은서한테 전해줘. 할머니는 은서 사랑한다고. 그리고 잘 자라라고. 엄마. 괜찮아. 나는 여기서 행복하니까. 성우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잠시 서 있었어요. 엄마와 아들이 아니라 그냥 두 사람으로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고시원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익숙한 냄새가 났어요. 저는 방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마포 골목길에 가로등 불이 켜지고 있었어요.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야.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윤정숙으로 살 거예요. 라움그룹 회장도 아니고 누구 시어머니도 아니고
그냥 윤정숙으로요.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알아줘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저로 살 수 있어서 행복한 겁니다. 가난하다고, 늙었다고 무시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존중은 돈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나 스스로를 존중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걸 알았습니다. 68년을 살아서 드디어 배운 거죠. 늦었지만 다행이에요.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요. 이제부터 저는 제 시간을 살 겁니다. 당당하게, 떳떳하게, 그리고 행복하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이가 많다고, 돈이 없다고, 힘이 약하다고 해서 존중받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 행복의 시작입니다. 오늘의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느낌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